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푸른 언덕 위에는 작고 조용한 마을 비누라가 있었다. 비누라는 라벤더 향기가 가득한 들판과 붉은 포도밭으로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로이 할아버지의 포도밭이었다. 로이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농부였으며 그의 포도밭에서는 언제나 달콤한 향과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포도가 자라났다. 그런 포도로 만든 와인은 마을 축제의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었고 그 맛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로이 할아버지의 포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비밀 때문이었다. 낮에는 보통 농부들과 다름없이 일을 하지만 매일 밤이 깊어질 때면 로이 할아버지는 조용히 외딴 포도밭으로 갔다. 그는 포도밭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도루물에 다가갔다. 이 우물은 수백 년 전 이곳에 살던 마법사가 만든 것으로 특별한 마법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물에 도전하는 이는 누구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풍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그 물에 비친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었다. 로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우연히 이 장소를 발견했고 그날 이후로 그는 이 마법의 비밀을 지키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젊은 날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포도밭과 함께한 세월 덕분이었다. 포도 수확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포도밭으로 모였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노래를 부르며 수확에 참여했다. 로이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의 지혜로운 조언은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 사이로 근처 마을의 포도밭들이 원인 모르게 시들어가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 이유가 비누라 포도밭의 마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걱정이 커져갔다. 어느 화창한 아침 마을 회의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로이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옛날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코 그 마법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로이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고 그의 결백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마법의 물에 대한 전설이 더욱 널리 퍼지면서 비누라는 점차 관광지로 변모해갔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밭의 비범한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왔고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번영하게 되었다. 로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웠을 때 자신의 유산을 손자에게 남기기로 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포도 품종을 개량해 나갔고 비누라는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달콤한 포도밭의 전설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날 비누라 포도밭의 전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밭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로이 할아버지와 그의 자손들이 남긴 히스토리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옆에는 끝없이 펼쳐진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 미스터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해가 지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가진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마을에는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숲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곳에서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밤 머리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루미에르는 그 신비로운 존재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소리를 작게 만드는 고요한 밤 루미에르는 숲으로 향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녀 앞에 아주 오래된 한 그루의 참나무가 나타났다. 이 나무는 숲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참나무는 루미에르를 멈춰 세우고 물었다. 용감한 소녀여, 왜 이곳에 왔느냐? 루미에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숲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의 진실을 전하고 싶어요. 참나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다. 하지만 숲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내 인내의 시험이다. 루미에르는 고개를 끄덕였고 참나무는 그녀를 숲 깊숙이 안내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루미에르는 저주받은 길을 지나갔다. 그 길은 매우 길고 피곤한 길이었다. 낮과 밤이 여러 번 교차했지만 루미에르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마침내 길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결단력을 시험한 모든 환각들이 사라졌다. 숲은 그녀의 인내를 인정하며 다음 시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시험은 마법의 연못에서 이루어졌다. 연못 주위에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신비한 물이 있었다. 루미에르는 맑은 물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감정을 보았다. 그녀는 연못 속 자신에게 다가가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못 주위의 모든 것이 빛나기 시작했고 루미에르는 진정한 용기를 얻었다. 마지막 시험은 숲의 중심에 있는 고대의 회랑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으로 여러 시대의 조언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루미에르에게 물었다. 마을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쓸 것이냐? 루미에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이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숲이 주는 생명의 지혜를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순간 조언자들은 사라지고 루미에르는 밝은 빛에 둘러싸였다. 마법의 숲이 그녀를 인지하고 루미에르에게 축복을 내렸다. 숲은 그녀에게 모든 비밀을 속삭였고 루미에르는 새로운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 돌아온 루미에르는 사람들이 숲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곳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전설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루미에르는 용감한 탐험가로서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악 이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푸른 들판과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 세 마리의 작은 고슴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피에르, 루이 그리고 자크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 언제나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온 날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때? 항상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 루이와 자크는 피에르의 제안에 신나게 동의했습니다. 맞아.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야. 언제 출발할까? 자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고슴도치는 배낭에 약간의 먹을거리와 물을 챙기고는 숲의 깊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향긋한 꽃 냄새를 맡으며 부드러운 이끼가 깔린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숲속에는 다양한 새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이리저리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세 친구는 커다란 나무 옆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크고 깊었으며 땅바닥을 따라 자욱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도대체 뭐지? 루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고 했고 세 마리 고슴도치는 그 길을 따라 놀랍고도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숲의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호수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아름다운 황금빛 거위가 떠 있었습니다. 그 거위는 큰 눈을 깜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자, 황금 거위란다. 너희들의 용기와 호기심에 감명받았어. 특별한 선물을 주겠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렴. 고슴도치들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피에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숲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싶어요. 사람들이 숲을 잘 가꾸고 또 동물들과 식물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황금 거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원이구나. 좋아. 너희의 용기를 칭찬하는 의미로 너희에게 이 특별한 능력을 주겠어. 그러더니 거위는 날개를 펼쳐 빛나는 황금 깃털 하나를 새 고슴도치에게 주었습니다. 그 깃털은 숲의 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피에르, 루이, 자크는 숲을 돌보는 수호자로서 사람들과 동물들의 소통을 돕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숲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변했고 황금 거위는 이 모든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마리 고슴도치는 모두가 손을 잡고 서로의 우정을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번째, 이악 이옛날 옛적 프랑스의 구석구석에 펼쳐진 아름다운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고귀한 동물들과 신비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라 있었죠. 이곳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이 지상과 맞닿은 듯 항상 반짝거리고 있었으니 깜깜한 밤에도 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숲의 진입을 허락받았고 이곳의 비밀을 알 수 있었죠. 루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눈동자와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루시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머나먼 곳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낡고 먼지 쌓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전설적인 마법의 숲에 대한 것으로 숲 속에는 아직도 찾아지지 않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루시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눕지만 마법의 숲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을 했죠. 내일 아침이 되면 숲을 찾아 떠나겠어. 그녀는 밝고 활기찬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에게 숲을 탐험하러 간다고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시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장대한 나무들 사이로 길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루시는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나아갔고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루시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루시에게 작고 달콤한 견과류를 주었고 노래하는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루시는 안개 속에서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다채로운 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끌리듯 나무에 다가갔고 살며시 손을 대자 마치 문이 열리는 듯 주위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루시는 멋진 정원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에는 희귀한 꽃들과 매혹적인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빛나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루시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한 쌍의 반짝이는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걸이는 그녀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보물이었고 루시는 비로소 자신의 여행이 훌륭한 결말을 맺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이 보물을 찾아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모험심 때문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용기 덕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숲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시의 용기와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자라서도 언제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여전히 프랑스의 한쪽에 숨겨져 있으며 새로운 모험가가 다가오는 날을 은은한 빛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